안녕하세요. 토토유레카 토레카입니다. 축구 커뮤니티를 기웃거리다 보면 근본론이란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축구계의 유망주들이 거론될 때마다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근본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근본론이란 2014년 어느 날 DC 인사이드 해축결에서 등장했습니다. 유독닉을 쓰는 어떤 유저가 쓴 글에서 시작되는데요. 당시 글쓴이는 야누자이의 테크트리 TXT라는 제목으로 야누자이를 대차게 까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술술 읽히는 내용과 어디가 모르게 설득되는 주장들, 적당히 찰진 욕으로 버무러진 글은 등장 당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단순히 재밌는 어그로성 글로 평가받기도 했었죠. 이후 1년 남짓한 사이에 그 당시 최고의 유망주이자 맨유의 미래로 평가받던 야누자이가 급속도로 망의 길을 걷게 되면서 비로소 이 글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근본론의 시초가 되었던 이 글에서는 먼저 야누자이의 국적에 대해 지적하며 근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야누자이는 벨기에 국적이지만 실제로는 3중 국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근본론이 유망주들의 정신상태나 태도에 하나여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창기 글쓴이는 국적의 근본부터 따져가며 뿌리가 없는 놈들, 즉 국적이 불분명한 놈들은 잘 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어서 현재 많이 쓰이는 근본론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망주들의 근본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여 레전드가 될지 망의 길을 걸을지 판단하는 근본의 핵심 4대 요소가 바로 그것인데요. 첫 번째는 겉멋, 두 번째는 돈에 대한 환장, 세 번째는 최소 4살 이상 연상의 가슴 큰 여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같은 튜터 선생입니다. 글쓴이는 야누자이가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대성하긴 글러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누자이는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갑자기 머리를 돌려치고 나오며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글쓴이는 야누자이가 이때부터 겉멋이 들어 헤어스타일을 바꾸며 멋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당시 성공가도를 달렸던 호날두, 베일, 메시 등을 예로 들며 제대로 된 성공을 이루기 전에 멋을 부리는 행위는 근본 없는 놈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돈에 환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근본 없는 유망주들의 특징이라고 꼬집습니다. 그러며 야누자이가 맨유에서 조금 이름값이 생겼다고 바로 돈을 밝히는 모습을 보이며 스폰서나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비난합니다. 세 번째는 가슴 큰 연상 여친인데요. 당시 실제로 야누자이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델 출신이었던 연상의 가슴 큰 여자와의 추문이 뉴스에 나기도 했습니다. 글쓴이는 발로텔리를 예로 들며 악동인 발로텔리도 유망주였던 시절이 아닌 성공가도를 달리고 나서 여자의 눈을 돌렸다며 야누자이의 근본을 의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튜터 선생을 만나는 유망주는 망한다는 겁니다. FM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유망주에게 붙이는 튜터는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시 맨유 감독이었던 모에스는 야누자이의 롤모델로 긱스를 붙여주었는데요. 모두 알다시피 긱스는 맨유의 전설이자 다른 쪽으로도 전설을 쓴 내용이 있죠. 그 장모님.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실제 작성자의 예상대로 맨유에서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유망주 야누자이는 결국 꽃을 피지 못하고 현재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야누자이의 실패와 함께 이 글은 성지가 되며 근본론이란 말은 축구 커뮤니티 등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음바페, 레시포드 등 다양한 유망주들을 근본론에 빗대어 분석한 글들이 시리즈로 연재되면서 근본론의 4대 요소는 어린 유망주의 성패를 미리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거듭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엄청난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던 이승우를 근본론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인 겉멋, 뭐 따로 말 안해도 아시겠죠? 청소년 대표 소집 당시 보여준 핫핑크 머리, 인스타형 공격수라며 조롱을 당할 정도의 관종력, 필요 이상으로 까불어대는 세레머니까지 겉멋에 치중하는 모습에 세 박자를 고루 갖추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인 돈의 환장한 모습에 부합하는지 볼까요? 이승우의 SNS만 살펴봐도 알 수 있겠네요. 스포츠카를 자랑하고 또 자기 시그니처 브랜드를 만들어 제품을 판매하려는 등 축구 외적으로 돈의 환장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세 번째 조건인 연상의 여친은 어떨까요? 축구 유망주들은 그 유명세에 비례하여 실제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과의 접점이 쉽게 생깁니다. 이승우의 실제 열애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클럽에서 노는 모습이나 스포츠 아나운서, 여자 대표팀의 선수 등 다양한 선수들과 추문에 휩싸이는 걸 보면 세 번째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하겠네요. 마지막으로 튜터 선생. 항상 이승우의 이야기에는 이승우의 친형이 등장합니다. 형전드라는 별명도 붙었죠. 대선배 이영표의 조연에 발끈하여 SNS에 반박하고 서영욱과도 신경전을 벌인 이승우의 친형은 현재 이승우의 매니저이자 에이전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승우의 친형이 이승우의 몰락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본론으로 이승우를 판단해보니 대성할 수 없는 선수였군요. 딱! 근본론을 중심으로 여러 유망주들을 빗대어 나온 글 중에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있네요. 근본을 잃은 선수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까지 근본론의 유래가 된 야누자이와 후전두의 사례를 보며 근본론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재미로 보고 즐기는 드립이기도 하지만 본분을 잊고 축구회의 것을 집중하는 모습들은 경기력이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근본론의 핵심을 이루는 이 4가지 요소를 잘 기억해 두시고 좋아하는 유망주를 평가할 때 직접 대입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이 영상에서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